네, 안녕하세요. 라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띠별 운세, 2022년 이민년 띠별 운세의 풀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먼저 띠별이라는 거는 사주에는 이렇게 8글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이 연에 있는 이제 지지의 글자가 띠의 글자죠. 8글자 중에서 이 한 글자로만 운세를 본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맞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하지만 큰 틀의 흐름은 있다는 거죠. 이 연이라는 것은 어쨌든 전체적인 이 글자를 첫 번째로 이끌어가는 글자이기 때문에 틀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방향성, 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미로 봐야 되긴 하지만 그 결과에 상관없이, 결과는 이제 여기에서 내주겠죠. 나머지 글자에서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 해의 흐름이 이 띠를 가지고도 조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몇 개의 띠까지 이제 제가 풀이를 할 수 있을지 정리를 해서 영상을 바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돼지띠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민년의 돼지띠는 먼저 키워드가 수능이에요. 수능. 수능 아니고 수능. 사실 돼지띠가 이민년에 크게 이제 스스로 선택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게 좋다 나쁘다는 이제 나머지 글자로 알겠지만 이 흐름 자체가 돼지띠는 이민년에 수능해야 되는 시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거나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인이라는 글자 자체가 봄을 상징해서 시작하는 것을 결정짓는 그런 해로 볼 수 있는데 돼지띠는 거기에서 좀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또 이 돼지띠의 해수하고 임목은 합을 하죠. 6합을 합니다. 이 6합이라는 것 자체가 일간에 따라서 이 글자가 의미하는 것들은 다르겠지만 이 6합이라는 것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매우 강한 거죠. 매우 강하다. 그럼 이 글자를 합을 해서 같이 뭔가를 잘 쓸 수 있는 구성이면 그래도 수능을 해 나가면서 결과를 좀 낼 수 있죠. 하지만 인목이나 해수가 이 사주에는 좀 내가 써야 되는 글자다. 각자 제가 잘 써야 되는 글자이다 하면 이게 두 개가 묶임으로써 이 해가 이민년이라는 해가 이 돼지띠이신 분한테는 좀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 구성에 따라 이 합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이 구성을 이제 봐야지만 이제 이 합의 여부도 정확히 잘 될지 안 될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도 이 연에 있는 해수가 인목을 만났을 때 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움직임은 있다는 거예요. 움직임. 근데 연이라는 곳의 움직임이잖아요. 다른 곳이 아닌. 연, 월, 일, 시 중에 연이라는 곳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큰 틀의 움직임인 거예요. 큰 틀. 자, 자기 자신에게 큰 틀은 뭘까요? 오래된 곳. 내가 오래 머물렀던 곳, 이런 곳에서 변화를 줄 수 있다.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변화들을 사실 겪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이 별로 크게 없는 거예요. 이제 돼지띠한테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옆 주변에 흘러가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그 일이 성사되는 거거나 아니면은 뭐 방향성이 제시되는 거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어떤 한편으로는 편할 수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 해야 될 일이 별로 없다는 것. 근데 만약에 구성 자체가 되게 목이나 화 이런 구성으로 많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겠죠. 네, 그래서 이민년의 돼지띠의 흐름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네, 움직임도 있고 뭐 큰 틀에서 변화도 있고 하지만 그게 나의 의지나 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수능을 해야지만 흘러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네, 쥐띠의 이민년 네, 운세를 네, 한번 볼까요? 쥐띠는 네, 뭐 이렇게 4개의 글자의 자수가 여기에 있겠죠. 쥐띠는 역마 속성이 강한 한 해예요. 네. 굉장히 바쁩니다. 대체로 근거리, 너무 멀지 않는 거리를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도 네, 끝과 끝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나의 업무 자체가 이미 역마 속성이 강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무역, 뭐 항공,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이 쥐띠는 이민년에 뭐 더 굉장히 바쁜 거죠. 근데 역마 속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이민년의 이 글자를 오롯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네, 뭐 이 자수라는 글자가 네, 이민년하고는 뭐 그룹이 있어요. 삼합그룹. 네, 삼합그룹에서는 반대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나하고의 반대 속성, 서로 조절하려고 움직이는 속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수의 그룹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인목의 그룹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민년의 쥐띠들은 좀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이 자수라는 글자가 이 나머지 사주의 글자에서 좀 힘들게 하는 글자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걸 조절하면서 네, 다른 글자들을 수월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어쨌든 그 과정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랑 계속해서 약간 어그러지는 모양, 뭐 그런 모양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삼재띠가 신, 자, 진 이렇게 돼서 네, 쥐띠도 삼재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뭐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내 친구들 다 나빠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뭐 내 친구들 중에서도 삼재 때 잘 되는 애들도 있고 분명히 뭐 힘든 애들도 있는데 그건 역시 그 삼재 역시 이제 사주에 따라 어떤 사람은 삼재가 굉장히 어렵게 넘어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삼재 때 돈이 되거나 돈이 들어오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또 결과적으로 이 쥐띠가 이민년에는 그 흐름이 네, 역마 속성이 강한 상황이다. 또 어쨌든 이 연의 글자를 건드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룹이 다르기 정반대의 그룹이기 때문에 삼합으로 봤을 때 이제 인목은 이제 화 운동을 하는 그룹이고 이제 쥐띠는 이제 수 운동을 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정반대의 속성으로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이민년의 흐름 자체는 정반대의 것들을 동시에 하면서 좀 충돌이 일어난다. 어쨌든 그래도 직업적으로 역마 속성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뭐 또 잘 풀리는 거죠. 그만큼 뭐 일이 더 많이 들어온다던가.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 결과는 이제 나머지 글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흐름은 이렇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쥐띠들은
삼재이면서도 불구하고 뭐 크게 그거에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흐름이 좀 왔다 갔다 한다. 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은 네, 소띠입니다. 네, 소띠는 축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고, 네, 축토죠. 이민년의 소띠는 자기 주도권이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거느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매달리는 사람들 좀 많아지기 시작하는 해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제 말에 탄 장수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 그냥 일반 병사는 말이 없죠. 네, 그런 사람들을 말에 탄 장수처럼 이제 위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을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고 끌고 나가야 되고 이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과정이 나머지 글자들의 뭐 결과는 어떤 식으로 벌어지든 간에 이 과정으로 인해서 노력에 따른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띠는 뭐 열심히 일한 만큼 그리고 밑에 사람들을 끌고 가는 만큼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는 거죠. 물론 사주에 따라서 그게 명예적인 속성을 가질지 뭐 재물적인 속성을 가질지 아니면 인간적인 뭐 속성을 가질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이민년의 소띠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과정에 따른 노력에 따른 보상이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은 뭐 해죠. 소띠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말 위에 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 누군가를 거둔다는 의미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전혀 내 힘이 없다면 누구를 거느릴 수조차 없는 거지만 소띠의 경우는 이민년에 뭐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있기도 하고 결과도 낼 수 있다. 과정은 또 뭐 글자에 따라서 좀 더 힘들 수도 있고 어쩔지도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